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뭐 길게 끌 거 없이 시작해보죠. 누구든지 얘기하세요. 자, 네, 저는 남편이 너무 과묵해서 힘이 듭니다. 예, 예. 평생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 제 눈을 보지도 안 하고 외면하고 이래서 제가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하고 싶고요. 남편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남편이 힘들 때는 제가 위로도 되어주고 싶은데 남편은 입을 다물고 제가 힘들 때도 입을 다물고 본인이 힘들어도 아무 말이 없고 다만 자기 할 일만 철저히 합니다. 남편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철저하고 과묵하고 정신적인 교류가 없는 남편이 저한테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쉽게 못하고 힘들어하고요.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제가 조금 죄인 같습니다. 스님께서 20살이 넘으면 자기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하셨는데 저는 살림 조금 하는 거 외에 하는 일이 없어서 이래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좋아하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특별히 좋아하는 산 없어요? 저는 있어요. 어느 산이에요? 생각. 뭐 금강산을 좋아해요? 설악산을 좋아해요? 백두산을 좋아해요? 대둔산요. 대둔산. 예. 또 바다는 어느 바다를 좋아해요? 저기 울산에 그 어디지? 그 방구대? 몽골 바다 좋아합니다. 엉돌바다, 예. 방구대. 예. 그러면 꽃은 무슨 꽃 좋아해요? 꽃은 네, 5월의 장미를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동물은 무슨 동물 좋아해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강아지. 다 좋아합니다. 예. 아, 그래 저기 대둔산에 가니까 그래 자기한테 자상하게 얘기를 잘해주던가 봐. 아, 그래 대둔산이 그래 자상해서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 그 방어진 몽돌 바다가 그렇게 자기한테 속삭이고 얘기를 잘해줘요? 아니요. 아이고, 장미가 그래 자기를 이뻐해줘요? 아니요. 그러면 강아지가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아니요. 근데 왜 좋아해요? 그냥 그러니까. 좋으니까 좋아.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는 내가 네 말해라 욕을 안 하는 거고 내가 남편한테는 말해라 요구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요구대로 안 된다. 이게 불평의 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은 말이 없어도 내가 욕을 안 하니까 아무 불평이 없고 바다는 말이 없어도 내가 욕을 안 하니까 뭐 괜찮은 거고 행복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이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내가 산이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내가 바다를 좋아하면 내가 좋은 거고 내가 꽃을 좋아하면 내가 좋은 거고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과묵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편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이유를 만들었어요. 네 말이 적었어. 싫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위보다는 그래도 말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바위보다는 낫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강아지보다는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좋은 점이 발견돼요. 뭐 딴 사람은 뭐 남편이 술을 먹는다, 바람을 피운다, 돈을 안 번다, 이래가 괴롭다 이러는데 이건 뭐 그냥 바람을 피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집에 갖다 서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말이 적은데 남자가 말이 많은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과묵해서 좋다 이렇게 오늘부터 절을 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많이 없어서 좋습니다. 과묵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해야 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자기 뻘이 자기 하라는 것은 남에게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데 자기가 집에서 밥 해야 안 해요? 밥은 해요. 청소해야 안 해요? 해요. 빨래는 해야 안 해요? 하는데 너무 양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 절법당에 와서 청소 좀 하세요. 적으면 부족하다 싶으면 나와서 좀 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자기 역할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한 달 월급이 한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우선 밥 해주는 지금
저기 뭐요 파출부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청소하는 역할도 하죠. 네. 애기 이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기 키우는 보모 역할도 하죠. 자기 충분히 자기 지금 5역을 하는데 이거 다 따로따로 계산해가 돈을 받으면 한 달에 500만 원 받아도 부족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어가 시간이 좀 남으면 절에 와서 저기 일도 청소도 좀 하고 밥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 그거를 봉사를 계속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건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좀 되거든요. 집에 그냥 어지간하면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제일이요. 그 팔자 좋은 거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노동을 돈을 받고 파는 거는 최하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가서 봉사를 많이 하세요. 봉사를. 사람의 삶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강제노역 그래. 강제노역.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예. 일했는데 대가를 못 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 그걸 갖다가 노동이래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내가 스스로 안 받아. 내 몸을 돈을 받고 안 팔고 그냥 일을 해. 이걸 갖다가 자원봉사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를 이 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상하지만은 비교를 하면 이래요. 여자든 남자든 자기 몸을 성적으로 팔면 뭐라 그래요? 매매춘 이러죠. 근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럼 뭐예요? 성폭행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좋아서 사랑을 자기가 좋아서 남자나 여자를 만났다. 그럼 뭐 했다 그래요? 사랑을 나눴다 이러죠. 자원봉사는 사랑을 나눈 거에 속하고 노동은 매매춘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노역은 성추행 당한 것 같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매매춘 할래요? 사랑을 나눌래요? 사랑을 나눌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자꾸 돈 받고 파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매매춘이나 하등 다름없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입에 풀칠하려고 그래 살지 가능하면 자기의 행위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실현을 하는 것 이게 자원봉사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인생살이에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삶이 어떤 건지 좀 마음의 작용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춤추는 데 갔다. 뭐 옛날로 치면 저는 요즘 어떤 데 춤추는지 가본 적이 요즘 없어 모르는데 예를 들면 디스코텍이 있다. 그러면 무대 위에서 추는 사람이 있고 무대 밑에서 춤추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이고 무대 밑에서 춤추는 사람은 돈 내고 들어와서 추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무대 위에서 돈 받고 추는 사람은 놀러 온 거요? 노동하는 거요? 노동하는 거죠. 무대 밑에서 돈 내고 와서 추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지금 놀러 온 사람이죠. 그럼 둘이가 똑같이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은 뭐 하고 있다? 노동하고 있고 한 사람은 뭐 하고 있다? 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는 사람이 될래요? 노동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노동이라 그러고 하나는 논다 그래요. 차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돈 받았다는 거, 하나는 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면 뭐고? 노동이고 돈 주고 하면 놀이요. 왜 이렇게 될까? 똑같이 하고 돈 받으면 더 낫잖아. 근데 돈 받으면 괴롭다 그래요. 돈 주면 즐겁다 그러고. 그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돈을 주고 한다 할 때는 돈이 목표요, 행위가 목표요? 행위가 목표요. 내가 돈을 내고 춤을 춘다 할 때는 춤추는 게 목적이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춤추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도 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받고 춤을 춘다는 거는 춤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노동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돈을 주고서라도 하고 싶은 행위를 하는 게 놀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강연을 하는데 내가 여기 돈 내고 와서 강연하면 뭐가 되고? 놀이가 되고, 돈 받고 와서 강연하면 뭐가 된다? 노동이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노동의 해방은 노동 시간의 단축이나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이 놀이화하는 게 진정한 노동의 해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동이 놀이화해버린다면 따로 휴식이 필요 없어요. 항상 노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노는 거예요. 지금도 노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학교 앞이나 어디 가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 들어줄까? 지나가 버릴까? 지나가 버리겠죠. 그럼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려면 한 3만 원씩 주고 들으라면 돈 때문에 들어올까 안 올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만약에 300명이 왔다 하면 3만 원씩 주면 얼마 주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된다? 900만 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짜로 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춤을 출 때 1시간 추기를 하고 만 원 내고 춤추는 노는 사람이 있고 3만 원 받고 춤추기를 하고 위에서 무대 위에 온 사람이 있는데 30분 연장하면 밑에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공짜다 하고 좋아해요. 연장 근무하면 좋아해요. 노는 사람은. 근데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중노동이다 이래요. 연장 근무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마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다. 주는 자가 노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줄라 그래요? 받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뭘 팔라 그러고 구걸 하려 그러고. 그래서 인생이 늘 헐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한 푼 줍죠 하고 동량을 구할 때 옷을 깨끗이 입고 온 사람일 때 주고 싶어요?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일 때 주고 싶어요? 허름하게 입고 왔을 때 주고 싶죠? 그건 뭐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면 내가 가난한 처지가 돼야 남이 나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얻으려고 하면 자꾸 못난 처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원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주려고 하면 주는 처지가 자꾸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삶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머리를 털어가 잘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쥐가 쥐약 먹듯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청원에서 청주 옆에 청원 아시죠? 그 오창 그 과학산업단지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 젊은 20대 뭐 22살인가 대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남자하고 친구가 되고 아주 좋아했는데 한 일주일 연락이 없더니 그 다음날 학교에서 보니까 딴 여자하고 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그래. 그래서 내가 또 그거 굉장히 잘된 일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잘 됐어요 그래. 또 그 인간 결혼해가 그 짓 하면 큰일 나는데 미리 그 짓 해가 내가 알았잖아. 본심을 딱 깨뜨렸으니까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랬더니 그래 생각하니 잘 됐네요 그래. 근데 결혼해가 그 짓 하는 놈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 속을 몰랐는데 그 미리 그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딱 깨뜨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미련 가질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사람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그랬으면 내가 괴로웠을 텐데 밀집 그래 나한테 꼬라지를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인사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내 마음이요. 내가 산을 좋아하든 바다를 좋아하든 강아지를 좋아하든 누구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야. 그건 자유요.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아.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안 하는 건 누구 자유다?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자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 좋아해라. 이렇게 독재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말 좀 해라 하는데 말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지금 이렇게 꿍리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뭘 좋아하든 내 자유듯이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건 누구 자유다? 그 사람의 자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내 자유지만은 너가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 사람의 자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라면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누구 보고도 나보고 좋아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산은 응답이 없어도 산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꼭 좋아하면 니도 나 좋아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왜 독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잘 살펴보면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젊은 시절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다가 이 사람 좀 좋아하다가 이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또 딴 데 좋아해야 안 해요? 설악산 갔다가 금강산 보면 또 가요 안 가요? 가고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물건 사면 가요 안 가요?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무슨 배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적절하게 서로를 조정해 나가는 게 인간의 삶이지. 우리가 너무 독재를 한단 말이에요. 독선적이다 그러죠. 착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남의 감정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나가면 어려워져요. 다른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안 들어주면 항상 폭언을 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1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자식들을 또 너무 괴롭히고 이래서 다시 합류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곳이 전화했더니 다시 그 습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뭐 한 번 헤어져 본 것도 아니고 이미 해봤는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면 되지 뭘 그래. 처음 하는 사람이 좀 망설여지지만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전에 한번 헤어져 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저는 너무나 자유도 없고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전에 네. 한번 헤어져서 살아보니까 네. 헤어져서 몇 년 살아봤어요? 아니요 잠깐이죠. 애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엄마를 데려오라 그러고 찾아오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한 달 정도 나는 또 이혼까지 했어요. 예 이혼까지 했는데 이혼 한 달. 소송을 제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이혼했는데 했습니다. 한 달만 헤어져 살았어요. 남자가 안간히 좋긴 좋구나. 그게 아이고 아니고 얼마나 좋으면 자식 핑계 대고 도로 들어갔을까. 아니요 애들을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문을 잠가 집에 못 들어오면 잠가놓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지 뭘 걱정. 그런데 저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찾아오면 딴 데로 있어가 버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해봐야 내가 동정 하나도 안 해요. 좋았어 그냥 들어갔다 이래 말았어요. 아니요 이제 그런 사정이 돼서 일단 다시 이제 뭐 자식들 때문에 제가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살아요. 내가 네. 좋아서 들어가서 산다 이래야 살지. 나는 싫은데 자식 때문에 들어가서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습성이 다시 폭언 폭행이 다시 또 시작이 돼서 네. 지금 이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다 컸고 이런데 뭐 어떻게 폭언 폭행이 시작이 되면 전에도 폭언 폭행 당하면서 살았고 헤어졌다가 또 도로 들어갔잖아, 그죠? 어차피 또 폭언 폭행이 시작되면 또 헤어졌다가 또 한 달 안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애 결혼할 때 또 같이 그래 남자가 옆에 있어야지. 뭐 그때는 어려서 그렇지만 또 다른 필요가 생길 거니까 자기 아마 헤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예,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어떻게 막 그걸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살고는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뭐가 좋은 게 있는가? 폭행까지 당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아니요, 뭐가 저는 좋아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럼 안 살면 되잖아. 그런데 안 사는 게 아니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는 못 보겠더라고요. 자식 다 컸다며 이제. 예, 근데 커도 뭐. 이 사람은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심지어 자식 딸애가 결혼해가 살고 있는데 내 가정이 깨지면 딸애도 이혼을 시키겠다. 그럼 시키라 그러면 되지 뭐. 쥐가 시킨다고 시키지나 그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협박에 놀아나는 거는 뭐예요? 첫째는 자기가 약하거나 둘째는 자기가 살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안 살려면 안 사면 되지 뭘 그래. 오늘라도 가서 그런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내세요. 그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간단하지 그래서, 않아? 예, 그럼 이따 끝나고 나 따라 저리 가버리면 돼요. 아니요, 제가 진짜 절에도 갔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며칠 네. 갔다 오지 말고 영원히 가버려야지. 영원히. 이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습성을 없애도록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 습성을 없애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 없애요. 그 습성을 놔두고 예.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결정해야지. 지금 마음은 90%가 살고 싶지 않는데 그 90%만 안 살고 싶잖아, 그죠? 10%는 살고 싶잖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제 등등 또 나이도 있고 결혼해가 몇 년 살았어요? 지금 34년 살았어요. 그럼 34년 살아서 안 고쳐진 게 지금 갑자기 고쳐질 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전제를 하지 말라니까. 고쳐지면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는 놈하고도 34년 살았잖아. 그죠? 애도 낳고. 그럼 젊은 시절을 다 그런 인간하고도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늙어가 뭐 새삼스럽게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안 그래요?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잘 살았는데 이제까지. 근데 뭐 폭행을 했는데 뭐 얼굴에 상처도 안 났고 보니까 큰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앞뒤 가리지 말고 나는 이래는 못 살겠다 하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 끝내버리면 돼. 그 사람 미워하지도 말고 나무래지도 말고 내 인생의 선택이니까. 아시겠어요? 옛날 같으면 만약에 남편 두고 부인이 도망가면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정부가 잡아가 국가가 잡아가 도로 갖다 놨습니다. 이런 여자는 처벌해야 안 해요? 처벌합니다. 아시겠어요? 조선시대에 만약에 여자가 남편 버리고 갔다 그러면 처벌해야 안 해요? 처벌합니다. 동네 사람이 알면 문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기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살려고 그러면 이혼이 돼야 안 돼요? 이혼이 되지. 네. 행패를 자꾸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건 되는데 근데 자식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자식들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핑계고.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면 안 살아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고 첫째. 두 번째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살 수밖에 없겠다. 지금 살듯이 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 이왕지 사는데 폭언 듣고 사는 게 나아요? 폭행하고 당하고 사는 게 나아요? 안 듣고 사는 게 나아요? 안 듣고 사는 게 낫지. 안 듣고 살려면 대꾸를 안 하면 돼요. 저는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전혀 말대꾸 같은 걸 안 하거든요. 말 대꾸를 안 한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입 다물면 그건 대꾸 하는 것보다 더 미워요. 애들 키울 때 안 느껴요? 말하는 것보다 성질 더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도 말을 해라, 이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게 최고의 저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안 하니까 더 두드리 맞지. 그러니까 항상 남편한테 네 하면 돼요. 네, 그러죠. 뭐라고 하면 나가라 그럼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오라 그럼 네 그러겠습니다. 누워라 그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밥해라 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밥 채워놓고 안 먹으면 네 하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거고. 살려면 현명해야 된다. 이거는 남자가 왜 여자는 남자에게 그래야 되느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살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가 피해를 안 보는 게 지혜롭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얘기를 여기다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안 살면 되니까. 살려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 성격이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내가 법문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나가지 마! 이러면 내가 뭐 놀러 가나? 법문 들어간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네 이러면 돼요. 그러고 오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와버리면 돼요. 이렇게 와서 질문하고 다 하고 그러고 저녁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왜 갔냐 하고 성기를 내면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고 내일은 가지마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내일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오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 또 성기를 내가지고 이제는 뺨때기를 때린다 하면 맞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리는데도 맞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당신 화내면 건강 안 좋은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게 왜 그렇게 비굴하게 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면 되기 때문에 살려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기가 현명하지 못해. 내가 보기에는 뭐라고 하면 입 꾹 내가 말 안 하고 죽여라 하고 입 다물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뭐 할 말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인 거를 생각하면 안 살면 되지 뭐. 살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이거예요. 그런 주장하면 안 되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착하다고 잘 살고 뭐 악하다고 못 살고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착하고 악하고 물론 착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출 줄을 알아야 된다. 남편이 이렇게 성질을 건드리면 이렇게 약오른 독사처럼 팍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대가 딱 성질이 돋을 때는 맞대응하면 손해다. 왜냐하면 그는 눈이 희떡 뒤집이 저거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때는 바짝 엎드려가 일단 그 위기를 뭐하고 피하고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칼부림을 해도 그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덤벼야 되지. 딱 독이 올라왔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건드리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내놓고 돈 내놔라 이럴 때 돈 주는 건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있는 거 그냥 주고 가는 게 제일이다. 설령 싸워가지고 도둑을 잡았다 해도 내가 복부에 한 칼 2대 맞고 잡으면 그거 돈 5만 원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에 걸어야지 아무데나 거는 게 용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겁하다 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겁하다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면 내가 볼 때는 폭행하는 남자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다 싶어요. 옛날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사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는 어린애도 지금 엄마가 어린애 때리라 그래요 못 때리게. 못 때리고 선생도 애 때리라 그래 못 때리게. 못 때리게 하는 이런 시대에 마누라를 그냥 지 맘대로 때린다. 이런 인간은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2번 얘기할 필요 없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때로는 어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때리면서도 협박하면서도 같이 사는 거는 그 남자 입장의 심리를 보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살고 싶다는 그 심정, 행패를 부려서라도 살고 싶다는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아까처럼 자비심을 가지고 다루면 다시
그런 사람하고도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행패 피우는 거 보면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인데 그래도 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좋은 거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래서 나무 부부싸움에 스님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이유는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도 없고 얘기했다 나중에 욕 얻어먹어요. 좋은 점은 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살려고 한다면 현명하게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남편의 가정이 아마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아마 삶이 굉장히 힘들어서 심리 불안과 표독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된 거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한평생 참 힘드시겠다. 이왕기 내가 만났는데 부처님은 뭐 지장보살은 지옥 가서 중생까지 구한다는데 남은 몰라도 내 남편 이미 몸 썩고 살은 내 남편 하나 또 애들 아빠 아니에요. 그죠? 하나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비심을 내가 이렇게 다독거리면 그 화가 가라앉습니다. 건드리면 그건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살려면 그렇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바뀔 걸 전제하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저는 딴 게 아니고 26살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운동을 했습니다. 네. 운동을 계속 하다가 들어갔는데 스카우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 그거에서 이제 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교도 그냥 공부하러 들어가니까 그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포기하고 알바도 해보고 서울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왔어요. 제가 하고 그래서 야 언제 이렇게 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언제 그제 대우조선에 가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지도 허세월을 보낸 거였어요. 대우조선에 한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면접 보고 다 해가지고 이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다녔어요. 잘 다니고 했는데 이제 월급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니고 했는데 지금 생각에 월급 잡고 이러니까 이것도 또 허세월 보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뭔가 빨리 좀 돈 좀 벌 수 있는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만둔 것까지는 좋은데 나와가지고 다시 좀 괜찮은데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PC방을 가는 거예요. 밤엔 PC방, 낮에는 자고. 한 집에 있어도 지금 몇 개월 돼도 얼굴을 한번 못 봤어요,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있는 벌어난 돈은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다 써버리고 이제 카드까지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 카드까지 쓰면서 이제 정말 엄마 마지막이다. 그 20만 원이라도 좀 갚아주라. 그러면은 이제 일자리를 하겠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니까 그래 좋다. 처음이니까 마지막이다. 자기가 마지막에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갚아줬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일자리에 며칠 나가더니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진짜 밤잠도 못 자고 완전 합병까지 날 정도도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애가 방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카드비까지 이제 또 이제 카드비까지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 돈을 카드 값을 그 돈을 다시 또 줘야 되는지 저는 또 그냥 뭐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지 이제 저는 그렇지 부모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제가 쓰러질 정도 정신병 환자까지도 될 것 같은 그 정도 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글쎄. 예. 내가 보니 별것도 아닌데 그래. 애가 방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방황하고. 제가 자기가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황하고. 부모다 보니까 부모도 보니까. 참 착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만나 있으니 지금 또 카드 빚을 또 지금 짓는데 또 갚아주면 다음에 또 더 크게 이번에 20만 원, 이번에는 50만 원, 예. 다음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는 2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신용불량자가 되든 안 갚아주는 게 안 갚아주면 얘가 그냥 집을 나간다니. 안 그러면 죽든지 집을 나가겠다 했어요. 죽을 가능성이 있지. 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달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자기 선택해야지 이제. 그래 이런 인간은 죽는 게 낫겠다 이래 선택을 하든지 이거는 주면 이번에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주면 계속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물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지.
안 준다면은 아마 신용불량자가 되고 오히려 더 그 폐인처럼 갈 수도 있겠지, 선생님, 그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안 주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자기가 지금 이제 엄마한테 협박을 하잖아. 죽는다 이러면 엄마가 예. 안 줄 수가 있나 없나? 줘야지. 자식이 죽는다는데 그지?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 물을 만할 필요 없지 뭐. 벌써 암시를 주잖아. 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 그 협박에 녹아서 주기 시작하면 계속 협박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갈 거야. 계속 줘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고 해야 돼.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어. 예. 그러나 요거 주고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알아야 돼. 이번에 죽어도 이제 끝이 아니다, 안 그지? 난다. 처음에 20만 원, 이번에는 50만 원, 네. 다음에는 100만 원, 네, 다음에는 500만 원 이렇게 자꾸 커진다. 그럴래 죽든지 말든지 20살 넘어서 네 인생 네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래. 죽으면 장례나 치러주지 뭐 이렇게 딱 각오를 하고 정리를 할래. 근데 저는 죽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 마음은 살아 있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더 그하지 부모로서. 그러니까 그지? 그 둘 쪽에밖에 없다니까. 제3의 길은 없어. 물론 원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거야. 안 죽고 지가 자립하면 제일 좋겠지. 그지? 또 한 번 더 속고 또 한 번 속고가 아니라니까. 계속 된다니까 그러네. 계속 네. 응. 지금 계속 된다. 계속에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렇네요. 계속 줄건 능력도 안 되는데. 아니지.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못 주지. 뭐. 그건 안 돼가 못 주니까. 안 돼가 못 주는 거예요. 뭐. 그건 줄래야 줄 수가 없지. 뭐. 일단 그래서 그럴래 그래도 혹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할래. 그 버릇을 고치려면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써야 돼. 버릇을 고치려면 죽어도 죽어도 좋다. 왜냐면 그래 뭐 그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딱 각오가 서면 뭐 죽어도 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 근데 죽고 난 뒤에 울고불고 아이고 돈 몇 푼 있는 거 그거를 줄 거를 그 뭐 죽을 때 나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이제 후회가 되지. 이제 죽고 나서 또 계속 괴롭지. 살아도 괴롭고 죽어도 괴롭고 예, 끝이 안 맞습니다. 나지. 사실은 지금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결정을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결정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할 거면서 여기서부터 결정하고 가면 되지. 자기가 뭐 오늘 집에 가서 더 생각한다고 뭐 다른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둘 중에 진짜 하나인데. 그 때문에 지금 너무 제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지 뭐. 자기 보이면 내가 줄 것 같네. 주고 다음에는 한 10배쯤 더 높이 오더라도 준다. 그 다음에 또 오더라도 준다. 이렇게 각오를 딱 하고 있어. 속으로. 말은 이걸로 끝이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어떠니? 줄 수밖에 없다. 그래 뭐 사는 게 별거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자기는 잠이라도 편하게 자나 안 자나? 그래 생각을 못 보면 잠 편하게 자지.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네. 일단 자식이니까. 감사합니다. 내 같으면 이렇게 하죠. 저만 내가 밥 안 먹다 이러고 설치면 밥그릇 콱 뺏어버리고 살 밥을 공겨버리고 사춘기 때 집 나간다 이러면 발로 차버리고 문장갑 보고 다시는 집에 안 넣어줘가지고 싹싹 빌면 넣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요거는 자식 없는 중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밥그릇 갖고 먹어라 하고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먹어라 이거 따라다녀야 되고 집 나가면 찾으러 다녀야 되고 죽는다 그러면 뭐든지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건 뭐 할 수 없어. 길이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못하지 뭐. 그래서 평생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죽든 살든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엄마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으면 끊어도 되지. 그러면 후회를 안 해야지. 닭은 봐라. 병아리가 어릴 때는 뭐 병아리 잡으려고 손대면 어미닭이 막 덤대는데 조금 크면 잡아가면 우리가 뭐 삶아 먹든 말든 어미닭이 신경 쓰나 안 쓰나? 안 쓰지. 그 닭은 그래도 뭐 지 인생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저렇게 진정건강하고 저렇게 늙어가 68대도 전전건강하고 저렇게 살잖아. 이것도 크면 나이 들면 똑 저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후가 저 모습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 안녕하세요. 제 딸 아이 하나 하고 아들 하나 하고 있어요. 딸은 결혼했고요. 아들을 이번에 결혼을 하려다가
잘못됐는데요. 딸도 결혼할 때 그쪽에서 좀 반대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기분이 나빴어요. 그쪽이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나 또한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아들이든 딸이든 좀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 내 입장이 이러는데 뭐 누굴 더 이상 바라나. 그리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쪽 집에서는 저보다 훨씬 낫지도 않은데 저희 집보다 훨씬 낫지도 않은데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일단 끝났고요. 이제 보내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사랑하면 나는 무조건 괜찮다. 오케이. 해서 결혼을 구애를 하려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으로 왔어요. 직장을 그만두고요. 그러는데 그쪽 집에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서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아니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 집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쪽 집에서 무슨 뭐 천상이에요.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끝없이 말이 오고 갔죠. 이제 한 달 반 동안 그 집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 집 가서 차를 픽업을 해줘가면서 이제 하고 그쪽 부모도 만나봤고요. 그러는데 저도 같이 구애를 했어요. 며느리 대래 아이한테. 별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먼저 한 달 반 동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들이 가고 그 아이는 이제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에 간다는 애가 점점 또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부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딸을 유학까지 보냈으면은 자기 딸은 정말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나무가 많이 흔들리는 건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다. 그렇지만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뿌리가 흔들리면 벌써 틀린 거야.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얘는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또 하기로 됐어요. 그래가 제가 결혼 비용까지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모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아이를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결혼식에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쪽 집에 내가 안 가겠다고 했다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자기가 문제점 많지 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극성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극성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 괜히 신경 쓰지 마. 남 결혼하는데 지 한번 해봤잖아. 결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자기 한번 해봤으면 됐지. 남의 아들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신경 써? 놔놓지. 우리 한국 부모는 그렇잖아요. 한국 부모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저는 그러면 이제 고생하지, 마음고생하지.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왜 뭐가 문제 있어서 그렇게 자기가 됐을까? 문제가 있네. 내가 봐도 극성이네.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이 아니고 그래 네 존대로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존대로 해라. 네 존대로.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뭐 네가 하는 건 네 자유지만 나는 그거는 돈은 못 대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거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혼자 살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그래 극성인데 그 결혼을 하겠어요. 아들이 선택하고 아들이 결정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아들이 뭐 돈 번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거 뭐 화롭게 한다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좋으면 누구 둘이 가서 찬물 떠놓고 한 그릇 해놓고 결혼하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저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구만은. 아니에요. 아니라 그 스님만 그렇게 생각하나? 딴 사람 이 보살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들 결혼에 간섭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안 한다 손 들어봐. 안 하는 것 같다. 한 명도 없어. 한 사람 있다. 하는 것 같다 손 들어봐. 이거 봐라 이거 만중생이 다 손 든다.
자기만 착각. 근데 그쪽 집에 가서 보면 또 아이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극성이라니 그 집에 가면 막 머리 아파 못 산다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집이 뭐 극성인 것 같은데 자기 극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이제 안 한대요. 완전히 깨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이고 기뻐요. 모르겠다. 그 아들 그 집 아들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라면 자기 아들이 아니 그쪽 집에서 안 한대요. 그쪽 집에서 안 한데도 아들은 미련이 있잖아. 우리 아들은 겨울에 또 나온대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좀 편해지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련을 한번 하고 와서 자기 꼴을 좀 한번 봐. 어려워. 딱 자기 꼴을 딱 보고 자기가 딱 마음을 내려놔 버리면 결혼도 잘 될 거고 앞으로 어떤 결혼하든 자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자기 두 딸 아들 때문에 늘 속거리고 살아야 돼. 남편하고는 관계는 좋아요? 아니요, 34세 사별하고 애들 혼자 키웠어요. 지금도 아. 파출부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혼자서 애 둘이 키웠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안 뭐, 귀해요. 전 싫어요. 귀찮아 싫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놔버려요. 이제 20살 넘었어요. 이제는 진짜 놓고 싶어요. 아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놔라 그래도 안 나지니까. 20살 넘으면 안 저 빨리 나지니까. 놓고 싶어서 얼른 결혼해. 안 나지니까 저 수련 한번 갔다 오면 나아져요. 한번 해봐요. 아이고 그렇게 혼자 힘들어가 키웠으면 20살 넘으면 낳아야지. 그걸 뭐 때문에 남편이 대해주는 것도 해도 낳아야 되는데 남편도 없는데 그래요. 자기 그 괜히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직 얼굴도 괜찮고 그러니까 아니, 남자친구는 하나 사귀어서 살지. 세상에 쓸만한 남자가 네? 없어요. 쓸만한 남자가 없어요.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너무 눈을 높이 뜨니까 그러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켜놓고 이제는 저만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20살 다 넘었잖아. 네. 그러니까 결혼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20살 넘으면 손 떼도 돼요. 그래서 저 아시겠- 알아서 결혼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 여자가 근데 하든지 맨날 말든지 돈만 신경 쓰지 마. 달래요. 어? 돈만 달래요. 돈 달라 그런다고? 예. 안 주면 돼. 없는데 어떻게 줘? 그러니까 딱딱 있구나. 긁어서, 숨겨놨구나. 딱딱 긁어서 보냈죠. 아이고 바보같이. 제일 바보는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딸한테 다 주는 거예요. 항상 자기 먹을 자기 살 집하고 자기 먹을 양식하고를 확보해놓고 나머지를 줘야지. 그거 주면 노후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안 돌본다고 원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부모한테 신경 쓰는 남자를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지도 말고 그다음에 결혼해도 간섭도 안 하고 의지도 말고 딱 끊어야 돼요. 오히려 그러고 남자친구 결혼까지 재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근데 남자친구는 하나 사귀야 정을 거기다 붙이면 애들한테 정을 끊을 수 있는데 정도 그 없어요. 땅정을 붙일 데가 없이 그 애들한테만 집착을 아니에요. 하는데. 일하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일하고 바쁘더라도 보살님은 수련을 한번 하세요. 해가지고 이 까르마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 나이 60 안 넘었지 아직? 50 얼마요? 54. 아이고 아직도 30년은 살 나이인데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고 또 혼자서 살고 이러면서 인생 이제 충분히 자기 인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혼자 살고 싶어도 자기 안 돼. 이 습관이 안 버려져. 그래서 딱 수련해가 자기 딱 과거 업식을 끊어야 돼. 그러고 자기 삶을 살아야 돼. 그거 연연하지 마. 미국 가서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다 스페니시아가 하든 뭐 베트남 사람 하든 그런 신경 쓰지 마. 기독교인 하든 뭐 하든 지 인생 지 살아라. 엄마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딱 끊어야 돼. 연연하면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저렇게 결혼해가 자기 결혼 전 재산 다 돼가 결혼시켜줘야 돼. 결혼해가 한 3년 있다 또 헤어질 거야. 또 손자 데리고 와 키워야 돼. 인생길이 내가 부처님이 보는데 뻔하다. 왠지 자기 인생길이 여기서 딱
딱 안 끊으면 자기 거기 말려들면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고 살아야 돼.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어. 한 여자로서 착실하게 남편 없이 둘이 잘 키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는 40 중반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고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때 저희 그 외도로 인해 집사람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 그로 인해 집사람은 지금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냈고 지금 변론 기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렇게 되어 매일 집사람을 향해 참회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욕심입니다만 저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스님, 집사람과 저에게 같이 살 수 있는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자기 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거 바람 폈다는 거야? 어? 마누라 낳아놓고 왜 딴 여자한테 그렇게 눈을 팔았어요? 그 여자 그래 좋았어요? 아니 그냥 얘기해요. 뭐 이왕 게 다 벌어진 일인데. 근데 마누라 낳아놓고 그렇게 했으면 그 여자가 좋으면 마누라가 이혼 안 해줬으면 문제지. 이혼해주면 좋잖아. 근데 이제 뭐 좋아서 한 게 아니니까요. 예. 좋아서 안 하고 그냥 실수로다가 그렇게 실수를 그랬어요.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실수를 그랬으면 마누라한테 실수를 그랬다고 잘못 빌면 되잖아. 빌지도 안 했지. 빌은 데다 용서를 안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좀 받아야지 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혼하자 하면 우선 이혼해주고. 예.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재판 판결에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에 몇 번 갔어요 법정에? 예. 그 판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 근데 제가 가정을 뭐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판사한테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부인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혼당해야 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 좀 나 좀 봐주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장에서? 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 그랬는데 부인이. 그래도 뭐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싫대. 예. 같이 살기 싫대. 예. 그럼 뭐 받아들이세요. 그래도 이혼 도장 찍어가 헤어지면서도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말하되 자유롭게 놔두되 내 마음은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기는 누가 키울 거예요? 애기는 집사람이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둘이 애들하고 살도록 하고 나는 밖에서 월급 받으면 어때요? 조금만 쓰고 다 누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보내주고 애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된다? 애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애들이 20세가 넘으면 안 줘도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도 주고 싶으면 그건 내 마음이고 그 이상은 안 줘도 되니까 애들이 20세 고등학교 졸업해 대학교 갈 때까지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때까 그러고 이제 애기 엄마가 이게 자꾸 내가 억울해지면 애기 엄마가 나쁘다 이제 너무 독하다 이래 생각하면 애 엄마가 독한 여자니까 애들이 나중에 독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고생해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도 아이고 아빠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잘 살아라.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3이라고요? 예. 4년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밑에 고등학교 졸업하거든. 그때까지 뭐 마음 안 풀거든. 미련 갖지 말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그리고 뭐 자기 뭐 부인 있으면서도 딴 여자 만날 정도의 남자로서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또 생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 4년만 참여 기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부인이 뭐 봐주든지 안 그러면 헤어지는데 너무 뭐 그렇게 무슨 비굴하게 굴 필요는 없어요. 참여는 한 4년간 확실히 하고 예.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새 뭘 해도 의욕이 안 섭니다. 네. 이거 예전에는 공부를 해도 적당히 할 만큼 해서 성적도 올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해도 귀찮고 저걸 해도 귀찮고 아니 뭐 기타를 쳐봐도 처음에는 뭔가 좀 신기하다가 다시 또 귀찮아져서 흐지부지 되고 뭐 심지어 게임을 해봐도 이것도 이제는 뭐 별로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뭘 해봐도 이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그건 좋은 정상이야. 나쁜 정상 아닌데. 네? 괜찮은데 뭐 어때? 그럼 뭐가 문제예요? 기타 그거 뭐 배우다가 싫으면 아침 되고 게임은 안 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 아니 뭐 살다 보니까 이제 아예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예, 이 나이 먹고 벌써부터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사는 게 원래 재미가 없어. 자기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재미가 없어. 뭐 재밌는 게 뭐 있겠어. 다람쥐가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 그냥 그럴까? 살기 위해서?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할까?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 사람이 볼 때는 다람쥐가 제주를 넘는다고 재미있게 보지. 사람이 그걸 재미있게 보지. 다람쥐는 뭐 그걸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야. 염소가 풀을 뜯는 건 뭐 재미있어서 풀을 뜯을까? 모르겠습니다. 염소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염소는 잘 살잖아. 염소 자살하는 거 봤어? 다람쥐 자살하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뭐 재밌는 게 없으면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이 아니고. 이 다 뭐 재밌는 게 있어가 빠져가 이게 문제잖아. 그지? 근데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이래가 다 정신이 없는데 너는 뭐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응, 괜찮아. 나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최소한 공부는 하고 살아야. 하고 파서 꼭 하는 건 아니야. 스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질문 받고 대답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못 견뎌 하고 싶어가 이래 할까? 자꾸 물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그걸 귀찮아 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빨리빨리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으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야. 유황제 하는 일이니까 조금 재미있게 마음을 내서 하지.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금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라. 공부 재밌다는 애 몇 명 있는가? 있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만하면 미치겠다는 사람 몇 명인지 물어봐라. 하고 싶다 그래, 하기 싫다 그래, 다. 응? 하기 싫다고 하죠. 그래. 그런데 다 하지. 요 가정주부들한테 물어봐라. 밥 하는 게 재밌어 죽겠다는 사람 몇 명 있는지. 그걸 다 밥해. 응? 병원에 간호사한테 간호하는 게 재밌어 죽겠다 물어봐라. 다 하기 싫다 그러지. 그런데도 해. 왜? 밥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스님 매일매일 강의를 2개씩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떻게 하기는 그냥 하지. 힘 안 들어요. 야, 밥 먹으려면 그만큼도 안 하고 밥 준 놈이 어디 있노 세상에. 밥 먹으려면 노가다를 등짐지고 8시간씩 해도 겨우 밥 먹는데 뭐가 힘들어? 뭐 이러고 묻긴데 대답해주고 또 여 끝나고 저기 갈 때는 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고 내려가 또 시간 되면 또 하면 되는 거고 뭐 저녁에 잠잘 시간 없으면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졸면 되는 거고 뭐 굶지는 안 해. 그래도 하루 한 끼는 먹어. 아래 같은 날은 뭐 점심 먹고 다음 약속 때문에 김밥 몇 개 주워 먹고 또 저녁도 또 못 먹고 그래도 뭐 갔다 오다가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뭐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빈들빈들하지 못 먹으면 뭐 삐쩍 마르지. 그지? 그러니까 별일 없어. 그래도 대학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대학은 갈 겁니다. 왜 가는데? 만사에 재미가 없는데 대학은 뭐 때문에 가려고 그래? 가고 싶으니까요. 가고 싶어. 네. 그럼 놀아도 대학 가지나 공부해야 되나?
공부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나? 하고 싶으면 해야 되나? 어쨌든 해야 합니다. 그래. 그래서 뭐 재미없어도 해야 되고 별 취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래. 근데 너는 하기 싫은 정도는 아니잖아. 하고 싶은 게 좀 없을 뿐이지. 그래 해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아니, 공부 안 다 했구나. 춥다고 하기도 하는데 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난히 추웠다 그래. 근데 왜 추웠나 물어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추웠다 그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따뜻했다 이런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 근데 원인은 올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추운 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래. 그럼 궁금 안 해요? 이상하다. 그게 왜 그럴까? 이래 궁금한 생각 안 들어? 뭐 별로 그냥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만 차이가 있다. 나도 별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심심해.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거 이상하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날씨가 더 따뜻해야지. 왜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더 추워지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찾아보는 거야. 그게 공부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기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면 지식이 전부 차곡차곡 쌓여. 한번 배운 거 거의 안 없어져. 그런데 이제 억지로 공부해가 시험만 치고는 휴지통에 집어 엿버리고 시험만 트고는 휴지통에 집어 엿보면 열심히 공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거 지금 물어보면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절반 넘을 거야. 근데 고등학생까지 나눠놓고 중학교 2학년 자연과학에 대해서 물어도 모를 거고 중학교 2학년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도 모를 거야. 대학 나온 게 중학교 2학년 실력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 한번 해볼까 테스트를? 아니요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 전부 공부를 억지로 해서 그래.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시험 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 해야 돼. 지금 우리 학교 교과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직업이 뭐든 시험을 치든 안 치든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준이에요. 이 세상을 살려면. 그래서 네가 대학을 안 가도 해야 되고 가도 해야 되고 재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재미가 있어도 해야 되고 그래.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밥 주나 안 주나? 주십니다. 밥 먹었으면 할 일 없잖아. 공부나 하지 뭐예요. 옛날에 이런 말 했어. 심심하면 염불이나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자네는 심심한다 이거지. 지금 별 재미가 없고 그럼 뭐나 한다? 공부나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하기 싫은 게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도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학교 갔다 와서 책상이 책상이 어디 있어 시골에. 마룻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면 아버님이 짝대기로 갖고 마룻땅을 땡기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래. 그럼 막 책 던져버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 소풀 베러 가든지. 그때는 공부를 하면 좋은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숨어서 해야 돼. 만화책 볼 때 숨어서 보듯이 게임할 때 요즘 애들 숨어서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한번 기억됐던 거 안 잊어버려. 근데 이제 저렇게 공부를 억지로 하면 나중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처음에 싫어지다가 더 넘어가면 이제 저렇게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만사가 귀찮은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는 이제 어릴 때 너무 공부를 이렇게 강요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증상이 너무 일찍 생겼어. 대부분 저런 증상은 언제 생기나 하면 대학교 가서 생겨요.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는 막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면 진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대학 갈 필요가 없는데 대학 가면 막 공부가 끝나버렸어. 근데 자네는 일찍 증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찍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저기를 안 가면 돼, 대학을. 그럼 부모가 등록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요즘 등록금 비싼데. 그지?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가지 마. 딴 사람 다 가도 가지 마. 대학 간다고 아무 도움 되는 거 없어.
너가 앞에 직장을 구하거나 뭘 하다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럴 때만 대학을 가야 돼.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은 10%도 안 돼. 90%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 의무적으로. 남 장이 가니까 걸음지고 장이 가듯이.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한 전공이 내 손 한번 들어볼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지금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서 지금 자기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네 한번 쳐다봐. 몇 명 있네. 이 많은 대중 중에 10명도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낭비야.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뭐 한다? 공부한다. 할 때 이왕제 하는 거 궁금해하면서 해라. 야 이건 뭐지?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을 내가 좀 가르쳐줄까? 공부는 자기가 궁금해서 하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하고 기억의 효율이 10배가 더 나. 10배 더 차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돼. 반드시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쑥 읽어보고 그러면 100% 모르는 거 아니야. 절반 알고 절반 몰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왜 그렇지? 이렇게 먼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파악하고 수업에 임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얘기할 때 귀에 싹 들어와. 이 기억력이 멍청하게 듣는 것보다 10배 높아. 그리고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손 딱 들고 선생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 근데 예습을 안 하고 가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가면 질문할 줄 몰라. 그리고 끝나면 이 기억력은 한 번 반복해 놓으면 기억력이 2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듣지 말고 수업 끝난 뒤에 한 번 더 반복해. 기억을 간단하게.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 그래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해야 돼. 궁금해야 머리에 쏙쏙 들어와. 근데 궁금한 게 없으면 그냥 학습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애가 학원에 막 보내달라고 난리를 칠 때 보내줘야 도움이 돼. 그런데 안 갈래를 막 두드리 패가 보내놓으면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 효과가 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그냥 만족하는 거지. 학원 다닌다, 영어 몇 마디 할 줄 아는데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도 애가 밥 안 먹는다 이러면 밥그릇 딱 뺏어버려. 살 굶겨버리면 그런 소리 다시는 안 하고, 공부 안 한다 이러면 책 딱 뺏어버리고 불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밥그릇 다니고 하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막 그냥 공부 시험,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뭐 사주겠다고 이러고, 그래서 애가 배짱을 딱 튕기는 거예요. 밥 이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먹어준다, 엄마를 위해서 내가 먹어준다, 먹어줄까 말까 이래 나오고, 공부 이거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 해줄까 말까, 기분 딱 나쁜, 공부 안 해? 이래 나오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애쓰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그래요. 자, 더 물을 거 있으면 묻고. 됐어? 해결됐어? 응? 됐어? 응. 안녕하세요. 네. 저는 27세 박사과정 유학생입니다. 네. 제 고민은 저의 약간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인데, 특히 남의 말과 반응에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1년 동안 조교로서 미국 학부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이렇게 중간에 나가버렸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네.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은 많아요.
상처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처 받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네.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 주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언젠가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무슨 뭐 고무줄 노래방 와서 칼로가 고무줄 끊어 먹었다 뭐 했다 뭐 옛날 얘기를 하니까 불평이 많았어요. 상처받은 얘기가 많았어. 근데 거기 남자애들 치고 자기가 했다는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 거 보면서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고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을 너무나 생생히 해요. 어느 위치에서 고무줄 무슨 노래할 때 끊어먹었는지 누가 와서 끊었는지까지 다 기억을 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그런데 한 사람은 도무지 말도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안에 가서 손바닥에 20cm, 30cm 자라서 매 맞은 거 그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그때 나 때린 거 기억납니까? 하면 할까 못까? 못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인 거 여러분들은 다 언제 남편이 뭐라 그랬다 하지만 남편한테 물으면 내가 언제 그랬나 그래요. 그런 것처럼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냥 자기 볼 일이 있어 나가기도 하고 화장실 급해서 가기도 하고 뭐 그중에는 공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혼자 생각할 때 내 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저도 이 강의를 해보면 이렇게 꽉 서 있는 사람이 강의 끝날 때까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있을 때도 있고 강의 하다 보면 뒷부분에 한 3분의 1 좀 나가버릴 때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할머니들이 오셨거나 자기 약속이 있거나 단체로 왔거나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가 별로 강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내 강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각자 자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민감하게 내가 자꾸 신경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 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 내가 강의하면 끝까지 들어야 된다. 내가 강의하면 좋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할 뿐이고 듣는 사람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각자 자기 몫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젠가 어디 가서 강의했는데 한 70대 된 아저씨가 와서 나한테 훈계를 실컷 하고 나갔대요. 아시겠어요? 뭐라 그러더라? 지금 스님이면 수행만 열심히 해야지. 그래 무슨 정치인 멘토니 그런 거 하면 다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훈계를 탁 하고는 그러고 딱 자기 볼 얘기만 하고는 나가버립대. 듣지도 안 하고. 그러니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이 어린애들도 강의하면 선생님 강의하면 조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좋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 강의하는데 좋을 수 있느냐, 내 강의하는데 떠들 수 있느냐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 독선이에요. 내가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잘난 것을 검증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니까 사실은 자기 혼자서 자기 잘났지 딴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람이에요. 자기 굉장히 잘나 보여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별 볼 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길가에 핀 한 포기 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건 그들의 아래에서 할 일이지 내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렇게 불교 신자라면 아시겠어요? 네. 부처님, 저는
산에서 뛰어노는 다람쥐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네. 다람쥐는 뭐 돌이 크다고 불평하고 돌이 작다고 불평하고 나무가 높다고 불평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지. 그냥 생긴 대로 적응하고 살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그냥 살면 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 학생만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그러죠. 주위에 너무 신경을 쓰죠. 근데 가끔 또 우리 사회에서는 주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사람, 다른 사람 눈치 좀 봐야 될 사람, 정치인 중에 눈치 안 보고 지 맘대로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항제철소 갔다 온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에 철판 깐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철판을 벗겨야 되지만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남을 해치고 남에게 못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우린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착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에게 너무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착하다는 소리 듣고 칭찬 듣고 싶어. 이제 사랑고파병이에요. 너무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말고 강아지가 뭐 산에 사는 토끼가 다 누구한테 사랑받고 누구 자기 하는 행동을 누가 봐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지 혼자 뛰놀듯이 여러분들 각자 지 멋에 살면 돼요. 아시겠어요? 제 멋에 그냥 살면 돼. 남이야 뭐라 그러든. 그러니까 큰 집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큰 집을 딱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저 사람 청소하려면 고생케 하겠다. 이렇게. 방이 작으면 좋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앉아서 그냥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닦아도 되잖아. 근데 그거 커서 뭐해요? 그거 커서 반찬 상호에 많이 차려놓으면 과식하기 쉽죠. 그죠? 딱 한두 가지 갖고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과식보다는 뭐가 좋다? 소식이 훨씬 건강에 좋아요. 아무리 좋은 담배를 피워도 안 피우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담배 그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좋게 화장을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건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삶에 있어서 간소한 삶, 자연스러운 삶을 스스로 좋아하면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것도 다 일종의 쇠뇌입니다. 쇠뇌. 아시겠어요? 오늘 또 어제 영주 가서 법회를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천에서 법문 들었던 분이 편지를 써서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그 우울증 환자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분 이제 그 편지에 이제 사람이 하도 많이 와네 만나기 어려니까 편지를 써놨는데 어떤 스님 지나가다 집에 기분이 안 좋다. 어떤 스님은 지나가다가 방위가 안 맞다. 어떤 스님은 지나가다가 뭐가 안 좋다. 부적을 써라 뭘 써라. 그러니까 그거 다 하려니까 집이 가난해서 돈은 없고 안 하려니까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나보고 스님 그냥 저 돈도 없는데 2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 보내고 부적 하나 써달라고. 사실은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나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 사람이 사는데 심리적으로 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라고 툭툭 던지면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뭐 아들한테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 문을 고쳐라, 뭐를 어쩌라 이러면 다 그게 마음에 캥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가 되면 남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또 벌어먹고 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 신들림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무랄 건 없어요. 거기 끌려가지 않는 내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늘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고 심리가 불안하면 그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일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조금 이제 낙태가 좀 덜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한 40대, 50대 된 분은 낙태 안 해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절에 가면
그 낙태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때요? 천도지 앉으려면 애가 어떻게 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또 거기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은 보면 뭐 도를 하십니까 하고 다니면서 뭐 조금만 문제되면 천도지 지내라 그러고 그래서 돈을 또 엄청나게 갈취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합니다. 왜?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놈들은 좀 잡아가지고 왜 놔놓나 하지만은 이 민주사회에서 각자 자기가 거기에 끌려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요즘 정신질환자가 많다 보니까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세가 되면 혹세무민이 많아지는 이유가 말세란 게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이 약해지면 이런 이제 작은 이제 얘기에 자꾸 끌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강연회를 마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남의 눈치 너무 보고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고 이렇게 현혹되는 건 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끼보다 못해요. 토끼 보고 야 니거 올라가면 잡혀 죽는다 이래도 토끼 뭐 신경 안 쓰고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그것도 다 요행 아니에요. 요행을 자꾸 바래요. 공부를 안 해놓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요행을 바란단 말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공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 내가 만약에 그런 과보가 있다면 기꺼이 받겠다. 이런 마음을 탁 내고 삶에 임하면 좋아요. 지난 봄에 뵙고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똑같은 세월인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세월이 안 흘렀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세월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죠?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너무 힘들 때는 하루가 여삼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가 3번 가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은 하루가 몇 년이다? 3년 같다. 하루가 3년 같다. 이런. 근데 너무 기분이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면 뭐라 그래요? 10년을 하루같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마치 하루 지난 것 같다. 똑같은 하루고 똑같은 1년인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똑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선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 요즘 인터넷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어떤 하나를 두고도 견해가 상반된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거기에서 그까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길다 짧다 넓다 좁다 크다 작다 빠르다 더디다 무겁다 가볍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온갖 시비분별은 이런 천가지 만가지 시비분별은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서 짓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말해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 착하고 나쁜 것이 마음에서 짓는 것이다. 이 얘기지. 그 사람이 금이다 하면 금이 되고 이게 마음에서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비 오라면 비 오고 맑으라면 맑고 일체 유심조라는 게 이런 뜻이 아니라 비가 오는데 오늘 비가 잘 왔다. 오늘 비가 잘못 왔다.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굳은 날이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체 시비분별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짓는 거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놓고 그걸 객관화시킨다. 내가 보기엔 나쁜 사람이다. 내가 지어놓고 저놈 인간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느 걸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저 인간을 고쳐야 돼요? 저 인간을 고쳐야지. 저놈 나쁜 인간이니까. 근데 일체가 유심조인 줄을 알면 이게 내 마음이 짓는 바인 줄 알면 내 마음을 고쳐야 된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이 행과 불행이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짓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한 거는 자기가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거예요.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서른인데 결혼을 못했다 할 때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서른에 결혼하지 않았다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자기가 잘못된 걸로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조건을 좋은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항상 사물을 나쁜 쪽으로 봐요. 즉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그럼 누가 불행해진다? 자기가 불행해진.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80이다. 80 넘어가 계신다.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안 돌아가지고 계신다. 그럼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이 지금 나쁜 환경이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직도 살아계신다. 그 말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셔서 좋다. 어머니가 계셔서 나쁘다.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계시는 분은 계셔서 나쁘다 그러고,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좋고 안 한 사람은 안 해서 좋아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안 한 처지를 비관하고, 한 사람은 한 것을 비관해서 어때요? 후회하고, 안 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삶을 즐겁게 살아간다.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온갖 조건이 좋아서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 있는 사람은 애들의 애를 먹였어.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애를 먹였어. 없는 사람은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어. 애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즉 자기를 고치는 것. 자기의 운명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자기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의 문제.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운명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렸다.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항상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다. 이 산 저 산, 이 고개 넘어 저 고개 넘어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돌아와 집에서 보니 처마 밑에 있다. 그 말은 행복을 밖에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마음을 돌이켜 내면을 향하면 행복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희망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고, 운명의 주인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겨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됐어.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 치여가지고 온갖 고통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 치이고 한 사람은 그 상황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된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어.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러고, 실패한 사람은 어때요? 온갖 풍상을 겪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 내가 겪는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 삼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그 수많은 일을 겪은 것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의 능력을 크게 만드는 거. 그런데 내가 겪은 일들이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어떤 주어진 조건이 변해야 행복할 거다. 즉 행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걸로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아직도 파랑새를 밖으로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희망이 돼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중한 삶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나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희망이 나에게 있는 거지 희망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자기 내면으로부터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찾던 이 버릇이, 이 습관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렇게 본문 들을 때는 그래 내 문제지 이래 놓고는 꼬라지만 보면 네 문제야 이렇게 가버린다. 이게 거의 용수철 튕기듯이 테이프 풀리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가버려.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모르고 찾아 헤매는 사람은 알아야 돼.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이치를 아는 것, 이거를 견도 그래요. 뭐라고? 견도. 도를 본다. 도를 안다. 이치를 알았다. 아,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그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구나. 이런 이치를 알았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찾아 헤매는 게 당연하지만 이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돼. 금방 이렇게 내가 해놓고 너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왜 그러냐?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습관화돼서 그렇다. 무의식 세계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습관대로 했구나. 내가 거기에 깨있지 못했구나. 이렇게 뒤늦게나마 알아차리고 다시 이치대로, 법대로, 가르침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제 이치대로 된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연습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걸 갖다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과정을 뭐라냐? 도를 닦는다. 이렇게 말해요. 수도. 뭐라고요? 수도. 도를 닦는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도를 닦는다. 이 과정. 그래서 이제는 꼬라지를 봐도 경계 당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닦을 것이 없다.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라고? 견도, 수도, 무학도. 쉽게 말하면 첫째,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린 지금 이치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 있어. 찾아 헤매고 있어. 먼저 이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렇다고 이치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버리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치대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수없는 반복된 실수, 넘어짐, 그리고 다시 일어섬, 넘어짐, 다시 일어섬.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연습하는 과정이 수도다. 찰나찰나에 깨어있으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참회하고 다시는 안 넘어지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걸 갖다 참회, 발언 이렇게 참회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그 속에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행복을 자기 것으로 한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건 다 누구 문제라고? 남편 문제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고 내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살아갈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굴 탓하면 자기 인생을 방치하고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방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행복하게 사는 건 사실 노래가 안 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행복하게 산다니까 막 그저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가 못 견디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불행하게 살지 않으면 돼요. 산의 다람쥐가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다람쥐가 부럽죠. 그럴 때 아이고 다람쥐는 행복하겠다.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새가 부럽죠. 새는 막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물,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짐승만큼은 돼야 돼. 아시겠어요? 짐승만큼은 돼야 돼. 근데 여기 대다수가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만큼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짐승보다 한 발 더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미니멈은 그냥 사는 거고 거기서 조금 행복을 느끼며 살면 더 좋고 근데 행복하게 매일 뭐 기분 좋게 산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괴롭지는 말아야 한다. 불행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비관하지는 말아야 한다.